안녕하세요. 소니캐스터 이신열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우리나라 그 교실 음향을 한번 측정을 해봤거든요. 그에 대한 측정 결과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측정한 공간은 서울 강남에 위치해 있는 여자고등학교였고요. 이름은 밝히기는 좀 그래서 그냥 여자고등학교로 하겠습니다. 먼저 그 학교 측정을 허락해 주신 교감선생님께 감사드리고, 그때 도와주셨던 그 NTI 코리아 그 과장님께도 심심한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학교 교실 사진인데요. 실제 이제 우리나라의 표준 건축물이라 그러더라고요. 이게 학교 같은 경우에는 국가 표준이 정해준 교이기 때문에 거의 아마 몇십 년 동안 동일한 모양을 갖추고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물론 우리가 측정한 이 학교가 어떤 하나의 시료일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유사하지 않을까. 물론 차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창호제의 수준이 좀 다를 수 있어,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전체적인 어떤 최적이라든지 그 건축 음향적인 조건은 유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천정을 보면요, 천정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석고보드라고 그러죠. 석고보드로 되어가지고 있고, 이제 창문 쪽에서는 이렇게 블라인드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굉장히 잔향 시간이 굉장히 이렇게 작은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일단 교실 최적이 서양에 비해서는 좀 많이 작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블라인드 처리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생각했던 잔향 시간이 굉장히 짧아서 잔향 시간이 짧으면 무조건 좋은 게 아니니까. 하지만 선생님 입장에서는 소리에 학생들이 듣는 음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훨씬 더 목이 더 아픈 이런 상황이고, 그래서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 확성 장치를 더 많이 사용하게 되는 게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결과를 이제 국제 표준에 비교해서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실 음향에 대한 국제 표준은 여기 보면 DIN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DIN은 이제 독일 기준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ANSI니까 이제 미국 기준이 있고, 그 다음에 EFA PSBP라고 그래가지고 이거는 영국에서 나온 기준인 것 같습니다. 이 기준을 근거로 해서 했고요. 그러니까 측정하기 전 항목은 이제 배경소음, 이가 얼마만큼 교실 내가 조용한지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노이즈 커브도 또 마찬가지고, 얘는 비슷한 맥락이긴 하지만 얼마만큼 이렇게 조용한지에 대한 거는 국제 표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잔향 시간, 잔향이 얼마만큼 적절하게 있는지. 잔향 시간은 너무 많아도 안 좋고요, 너무 없어도 안 좋거든요. 적당한 수준이 있는지. 그 다음에 음성 명료도, 선생님이 말을 했을 때 어떤 보던 학생들이 얼만큼 그 음성 명료도가 유사한지, 이거는 나중에 듣기 평가하는 것 때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차음률이 있는데요. 차음률은 이제 옆 교실하고 우리 교실, 아니면 밑 교실하고 우리 교실이 얼만큼 차음이 잘 되어 있는지. 이게 충격 고체 전달함도 있지만 우리가 보면 이제 공기 쪽으로 이렇게 통하는 공기 차음률을 보게 됐습니다. 보면 배경 소음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어떻게 만족 대비 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노이즈 커브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만족을 못하게 됐죠. 그래서 특히나 창문 방향 쪽에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잔향 시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짧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보통 한 0.6초, 0.8초 정도. 그러면 이렇게 말을 하더라도 적절한 잔향이 좀 더해져가지고 선생님 목이 덜 아플 텐데, 우리나라는 굉장히 대다하다는 말은 잔향이 너무 없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체적이 굉장히 작고, 이렇게 천정이라든지 이런 데 석고보드가 흡음하는 것들, 그 다음에 블라인드가 흡음하는 부분들, 이게 굉장히 커서 실제로는 좀 선생님이 좀 크게 이야기해야 된다 할 수 있고요. 음성 명료도는 굉장히 높다. 왜냐하면 대다하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데, 문제가 뭐냐고 하면, 그러면 만족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고 하면 자석과 편차가 굉장히 크다. 너무 대다하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이제 교실에서 이렇게 스피커를 한 군데 놓고 한다 보면 각각에 대해서 이제 편차가 굉장히 크게 나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차음률 같은 경우에도 생각보다는 이렇게 차음 성능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어떤 창문이라든지 벽 같은 경우는 크게 문제가 없었던 거 저희들이 이제 생각이 되는데, 아마 창호제에서 문제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점에 좀 더 세부적으로 특정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경소음 재는 것들은 이제 LAEQ, LCEQ라는 그 이퀴벌런트한 그냥 등가 배경소음을 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LA라는 말은 A 웨이팅을 했다는 말이에요. C는 C 웨이팅을 했다는 말인데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중앙에서 이렇게 측정을 하게 됐고요. 실제로 이게 다 스캔해 보니까 중앙이 제일 소음이 제일 크게 나온 걸 알 수 있었고, 그래서 이렇게 재보니까 실제로 이렇게 저음이 이렇게 LCQ, LAQ 차이가 나는데 저음에서 많이 차이가 나죠. 이게 특히 저음 소음이 이렇게 교실 쪽으로 많이 들어오는 걸 알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LAEQ 같은 경우는 32, LCEQ 같은 경우는 43으로서 이거는 만족하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1분 동안, 원래는 30분 동안 계속 해야 되는데 30분 동안 계속 쓸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1분 동안 하게 됐고요. 그다음 특정한 시간대에 대해서 이렇게 쿡 들어오는데 저런 것들은 이제 무시가 되겠죠. 그래서 이 값하고 이 값이 LCEQ, LAEQ가 되겠습니다. 인간 배경소음 측정해서 이거는 다 만족이 되었다, 이렇게 알 수가 있고요. 다음은 이제 노이즈 커브를 이제 지역별로 한번 재봤습니다. 노이즈 크라이터를 해가지고 이제 미국 기준으로 해가지고 보게 됐고요. 이게 26이 나오는 부분, 그 다음에 30, 31, 27 이렇게 나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기준도 아까 통과가 되었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노이즈 커브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만족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장원 방향에서 31이 지점이 있었다. 그래서 이 지점 때문에 31 지점이 오른쪽에서는 좀 노이즈 크라이터가 만족이 되지 못하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의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이렇게 불만족이 됐다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노이즈 커브를 아까 다섯 군데를 전부 다 평균을 낸 거입니다. 특히 이제 1km 부분에서 이렇게 크게 할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 지점 때문에 노이즈 커브가 이렇게 탈락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잔향 시간인데요. 잔향 시간은 이제 한 지점에 된 게 아니고 스피커 위치를 세 군데, 코너 지점, 센터 지점, 그 다음에 이쪽 코너 지점 이렇게 세 군데로 옮겼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측정한 거, 그리고 2번 지점에서 이렇게 측정한 거, 3번 지점에 이렇게 해서 저렇게 측정한 거, 세 개를 측정을 해봤습니다. 대부분 이제 한 0.4초, 41초나 뭐 40초, 37초 이렇게 나와서 보니까 유사하게 이렇게 나오면 알 수 있고, 이렇게 여러 군데를 측정해야 되는 이유가 룸모드가 있기 때문에 요즘 여러 군데를 측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그 세 군데에서 평균한 잔향 시간이 되겠는데요. 125Hz부터 쭉 거의 다 0.4초가 이렇게 400Hz부터 1250Hz 평균 값이 0.4초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저주파수로 가면 이렇게 잔향 시간이 높아지는 이유는 아까 이야기했지만 서커보드, 그 다음에 이렇게 블라인드 아니면 학생들이 쓰는 책상, 그 다음에 그 의자 있는 것들이 이 발행인 긴 저주파에서 흡음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돼가지고 있고요. 이 굉장히 잔향 시간이 적응을 할 수 있으면 그 이유는 흡음재가 너무 많고 체력이 너무 작다, 우리나라 교실이. 그래서 서양 교실에 비해서 선생님들이 좀 목이 좀 아플 수밖에 없다, 크게 이야기해야 된다, 보면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좀 개선이 좀 향후 미래를 본다고 하면 좀 개선이 돼야 될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음성 명료도인데요. 음성 명료도는 이제 이 위치는 교탁 선생님의 위치로 한번 해봤습니다. 특기 평가하는 스피커의 위치는 스피커 위치로 해서 교실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그냥 선생님이 교탁에서 얘기한다는 가정하에서 해봤고요. 선생님 바로 앞에 있는 사람은 0.93을 해가지고 A 플러스 등급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근데 보면 알겠지만 0.93에서부터 70까지 굉장히 이렇게 변화가 큽니다. 그래서 A 플러스 등급에서 B까지 이렇게 많이 크게 바뀜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특히 잔향이 너무 없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거의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편차가 훨씬 더 심함을 알 수가 있고요. 그 특기 평가 볼 때는 어느 자리에 앉히더라도 굉장히 개꿀인 자리가 있고 완전 최악인 자리가 있고 이렇게 되는데 이것도 사실 문제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음성 명료도가 이렇게
너무 다 0.6을 넘기 때문에 뭐 좋다고 할 수는 있지만 편차가 심한 게 하나의 단점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점별 이렇게 음성 명료도 이렇게 지수 값을 알 수가 있고요. 밴드 지수 함수 값도 이렇게 각 지점별로 이렇게 다 알 수가 있습니다. 93에서부터 여기 701까지. 여기 앉은 애들은 정말 골치 아프겠죠. 선생님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 정도는 아니죠. 0.6 이상이 되는 거니까 그래야죠. 공정하지 못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차압률인데요. 차압률은 두 교시로 해가지고 이제 이 교탁이 있는 이 벽과 이렇게 뭐 천정으로 넘어갈 수도 있고 이 창문을 통해 넘어갈 수도 있고 복도를 통해서 갈 수도 있고 이걸 본 건데요. 이게 이제 스피커에서 마이크로 그 교실에 있는 스피커와 그 교실에 있는 마이크로 되는 게 빨간 색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스피커에서 내주고 여기 마이크 인접해 있는 교실에서 된 게 이 녀석이 되고 이 둘 사이의 차이를 보여준 게 이 값이 되겠습니다. 이 값이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차이가 되겠죠. 데시벨 차이가 되는데 그게 국제 표준에 나와 있을 때 같은 경우는 사실 보면 국제 표준에서 보면 이게 52에서 적어도 47 이상 독일 기준에서 보다 47 이상이 돼야 되고 다른 기준에서 보면 적어도 50이 넘어야 되는데요. 이제 이게 실제로 얼마만큼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면 이게 실제로 그 차이를 나타내는 그래프고 웨이팅을 고려한 그래프가 점선 그래프가 되겠는데요. 일반적으로 500Hz에서 이렇게 보면 이게 얼마 나오냐고 하면 약간 43이 나오고 있죠. 500Hz에서 43이 나오고 있는데 훨씬 못하죠. 47 이상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국내에 있는 교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벽은 충분할 것 같은데 아마 창문이라든지 이런 데서 창호를 뭐 이중창이나 이렇게 굉장히 좋은 걸로 쓴다면 시스템 창호를 쓰면 모르겠지만 지금 학교에 있는 창호가 그렇게 좋지가 않은 게 큰 부분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DW가 43 정도 나오고요. 노멀라이즈한 DNW 같은 경우는 35, 그 다음에 잔향 시간까지 고려한 것 같은 경우는 42 정도. 그다음 리퀴드 기능까지 한 R' 같은 경우에도 43 정도가 돼서 어느 값을 하더라도 지금 국제 표준이 47을 만족하지 못한 그런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면 우리나라 학교 교실은 잔향 시간이 너무 짧지 않나. 그 이유가 교실이 너무 작다. 그리고 흡음 처리가 너무 많이 돼가지고 있다라는 거. 거기에 대해서 좀 잔향 시간을 좀 올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소음을 차단해주는 이렇게 노이즈 크라이테리아 값이 만족을 못하고 그 이유가 아마 좀 창호제 문제가 아닌가라고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NTI 코리아의 협찬으로 학교 교실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우리나라 교실이 너무 오랫동안 국내 표준 이렇게 건축해가지고 판박이식으로 몇십 년 동안 똑같이 이렇게 지금 교실 사이즈라든지 어떤 마감재라든지 이런 것들이 거의 고정되어 있는데요. 좀 미래를 봐서라도 앞으로 만들어지는 학교 아니면 개부수를 할 때 좀 국제 표준에 근거를 해서 우리나라 교실 음향 시스템도 좀 개선이 됐으면 좋지 않을까. 적어도 국제 표준 정도는 우리 따라가야 되지 않나 하는 게 제 개인적으로 이번에 교실 음향 측정하면서 느낀 부분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음향을 사랑하는 많은 분들에게 추천 및 공유 부탁, 알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